그럼 원장님도 눈매 교정 필요하지 않으세요? 맞아, 저도 사실 살짝 하기는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저만큼 잘하는 분은 아직 못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리애니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유행처럼 눈매 교정이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안검하수 증상이 없는 분인데도 또렷한 눈매를 위해서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고 권유를 받으시고, 눈매 교정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매 교정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술해야 부작용 없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매 교정은 안검하수 증상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눈동자가 눈꺼풀에 덮여 있는 안검하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 수술입니다. 사실 안검하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요. 확연히 티가 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상이 미비한 경우입니다. 증상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의 경우 안검하수 증상이 있으니 눈매 교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과잉 진료로 오해하시고 한순간에 성형 커뮤니티에 떠도는 믿고 걸러야 하는 병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눈매 교정을 권해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안검하수 증상 유무를 판단하고 눈매 교정을 권해드리는 걸까요? 저는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담 시 3가지 정도의 안검하수 증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펜라이트를 눈에 비춰본 다음 불빛과 눈매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눈꺼풀 각막 반사간 거리 테스트, 이마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눈꺼풀만으로 최대한 아래를 본 다음 최대한 위쪽을 보게 하여서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 그리고 먼 곳에 멀리 있는 물체의 초점을 보면서 그 초점을 좌우 어느 눈으로 더 주시하는지 주시안을 검사하는 주시안 검사 테스트, 이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과연 반드시 눈매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눈 성형 수술을 고려할 때는 눈뜨는 근육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눈뜨는 근육의 힘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정확한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눈매 교정 방법은 아마 비절개 눈매 교정, 절개 눈매 교정, 이 2가지가 다일 텐데요. 사실 눈매 교정은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실을 이용해서 뮬러 근육을 묶어주는 비절개 눈매 교정 방법부터, 심한 경우 눈뜨는 근육을 절제해서 근육을 전진시키는 근육 절제술까지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 근막 전진 및 뮬러근 묶기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이 수술 후에 눈매 교정 개선 효과가 가장 안정적이고 좌우 비대칭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아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저 또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눈매 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술 후 붓기가 적고 눈이 감겨지지 않는 토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낮은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안검하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예후와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을 감았다 뜨기 위한 구조들, 피부, 상안검 거근, 알륜근, 근판, 검막, 경막 등 생각보다 많은 구조물들이 층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고 정확히 층을 박리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토한 등의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검하수 증상이 없었는데 눈매 교정을 시행한 경우나 눈매 교정을 너무 과하게 시행하여서 눈이 부릅뜨게 되는 경우가 눈매 교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과교정입니다. 과교정된 경우에는 눈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에 지나친 장력이 작용하여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피로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두통까지 호소하시고 눈이 감기지 않는 토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눈뜨는 근육을 정확히 평가하여 과연 눈매 교정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눈매 교정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앞서 상담 시 제가 3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눈뜨는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말로 눈매 교정이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눈매 교정 수술할 때 중요한 것은 수술 중에 환자가 눈을 편안하게 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할 때 초반에만 짧은 수면 마취를 진행하고 수면 마취 동안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 환자를 깨워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 도중에 환자분이 편안하게 평상시와 비슷하게 눈을 뜨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하게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필요한 눈매 교정의 80% 정도를 먼저 시행해 본 다음 한두 번 강도를 늘려서 가장 안전한 위치의 눈매 교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분의 눈을 뜰 때 얼마나 편안한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느낌의 변화까지 확인하여야 과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것보다 과교정이 훨씬 교정이 어렵습니다. 눈매 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반드시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인지 잘 알아보시고 수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애니TV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